강호로 들어선 첫날부터 청우는 처음 보는 세계에 압도된다. 대문파의 제자들, 기세를 휘두르는 무인들, 그리고 천하십 검대회라는 거대한 무대. 사부가 말한 무인의 길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눈으로, 몸으로 배우게 된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처음 마주한 들판은 생각보다 거칠고 황량했다. 산골에서 내려오는 길은 늘 푸르고 고요했지만 산밖 세상은 그와 달랐다. 바람은 더 넓고 거칠게 불었고 흙냄새와는 다른 인간의 온기 같은 것이 공기 속에 떠돌았다. 청우는 한동안 그 풍경 앞에서 멈춰 섰다. 오두막에서 사부와 함께 보내던 지난 10년을 뒤로한 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길로 발을 들여놓는 것이다. 이 길에 어디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사부의 유언이 이 발걸음을 밀어내고 있었다. 작은 마을이 눈앞에 가까워질수록 청우는 점점 더 낯선 소리들에 둘러싸였다. 사람들의 말소리, 짐승을 다루는 소리, 대문을 여닫는 소리, 수레바퀴가 길바닥을 긁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상의 합창처럼 들렸다. 산골에서는 바람과 나뭇잎이 만드는 속삭임이 전부였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숨결이 세상을 채우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는 작은 장터가 있었다. 장정들이 짐을 나르며 바쁘게 움직였고 노파들은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먼지투성이의 땅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청우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신기한 듯 눈에 담았다. 그는 집신을 신은 발로 천천히 마을의 중심으로 들어섰다. 등에 맨 상자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흔들림은 오히려 안정감을 주고 있었다. 사부의 마지막 흔적이 자신의 등 뒤에서 길잡이처럼 무게를 더해주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청운을 보자 잠시 눈길을 주었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낯선 옷차림과 낡은 집신, 산골 특유의 투박한 분위기 때문인지 관심을 가질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 청우는 오히려 그 무관심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누군가 자신을 주목해 쫓기듯 떠나야 했던 사부의 지난 날이 자연스레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신은 더 이상 도망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사부가 지킨 삶을 이어가는 길을 걷고 싶었다. 장터를 지나자 작은 객점 하나가 보였다. 송중루라고 적힌 나무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 보는 건물이었지만 청우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사부가 살아생전 말하던 세상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곳이었다. 먼 길을 떠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집, 처음 만나는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 정보와 소문이 오가는 곳. 청운에게 이 객점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첫 관문과도 같았다. 그는 문을 밀어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장작 냄새와 따뜻한 국물 냄새가 어우러진 공간이었다. 몇몇 객이 식사를 하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주모는 커다란 국자를 흔들며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다. 청우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는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길을 내려오느라 스스로의 허기조차 잊고 있었다. 주모가 청운 앞으로 다가왔다. 청우는 사부가 남긴 작은 주머니 속에서 동전 몇 잎을 조심스레 꺼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지어준 노잣돈이었다. 그 돈으로 따뜻한 죽 한 그릇이 그의 앞에 놓였다. 청우는 죽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그 맛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먹어왔던 산나물탕이나 허기를 채우기 위한 대충 끓인 죽과는 달랐다. 이 죽에는 세상의 맛이 담겨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온기를 나누며 먹는 음식이었다. 죽을 다 먹고 나자 청우는 짧은 숨을 내쉬었다. 이 작은 식사가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완성한 것 같았다. 사부가 없는 세상에서 처음 맞는 아침이자 처음 맞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길 위에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강호의 풍습, 사람들의 성정, 위험과 기회, 어디에서 잠을 자고 어디에 발을 들여놔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이 아닌 묘한 기대를 느꼈다. 사부가 천천히 열어준 세계를 이제는 스스로 걸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객점을 나와 마을 중심으로 조금 더 걸어가자 한 무리의 장정들이 무거운 짐을 끌며 지나갔다. 그 사이로 무인의 차림을 한 이들이 보였다. 몸에 검을 찬 그들의 태도는 분명 산골 사람들과는 다른 기운을 품고 있었다. 청우는 그들의 자세와 걸음걸이에서 무인의 특유의 기풍을 느꼈다. 그들조차도 청운에게 눈길을 잠시 주었지만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지나갔다. 청운은 그들의 모습이 사부의 가르침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곰곰이 떠올렸다. 사부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살아라라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앞으로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청우는 그 문장을 다시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막연히 알고 있었다. 강으로 가야 한다. 청운이 향할 장소는 단 하나, 사부의 기원을 이루기도 할 천하십 검대회가 열릴 무림맹 본부였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열릴 그 대회를 향해 걸음을 옮겨야 했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은 넓어지고 있었다. 물자를 옮기는 수레가 다니는 큰 길이었고 먼지를 일으키는 말발굽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다. 청운의 그림자가 햇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다. 그는 등에 맨 상자를 가볍게 두드려 보았다. 그 안에는 사부의 도포와 문양, 청명검이 잠들어 있었다. 아직 이 검을 뽑아들어 세상에 보일 때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검이 반드시 세상과 맞닿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는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새들은 하늘 위를 비스듬히 가르며 날아갔고 하늘은 맑았다. 청운의 이름처럼 맑고 고요한 하늘이었다. 그 아래에서 청운은 한 발 한 발을 내디뎠다. 산골 소년이 아니라 이제 막 강호에 첫 발을 내딛는 무인으로서의 첫 걸음이었다.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는 산골의 흔적과 새로운 세상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청우는 속으로 아주 작게 마음을 다잡았다. 앞으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어떤 무인들과 부딪히게 될지, 어떤 위험이 기다릴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이미 길 위에 서 있었다. 사부의 검노와 종남 청객의 뜻을 이어가는 길, 그리고 자신만의 길. 그 길은 이제 시작이었다. 산 아래로 길이 넓어질수록 청운의 발밑에서 흙길의 감촉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산골의 좁은 오솔길은 사람 몇이 지나면 쉽게 지워졌지만 이 길은 그렇지 않았다. 수레바퀴가 수없이 지나간 자국이 굳은 흙 위에 깊게 패여 있었고 사람과 말이 오가는 발자국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마치 사람들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대한 강물 같았다. 청우는 그 강물의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었다. 등에는 사부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메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아직 세상 앞에 드러내지 않은 청명검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산골에서 살던 시절에는 한 번에 이토록 많은 사람의 기척과 발자국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면서 이 변화가 낯설면서도 어쩐지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길처럼 느껴지는 것을 부정하지 못했다. 길가에는 작은 촌락과 장터가 이어졌다. 낮은 담벼락 너머로는 밭을 가는 농부들의 모습이 보였다. 굽은 허리로 호미질을 하면서도 그 눈빛 속에는 묵묵하게 삶을 견디는 힘이 배어 있었다.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의 곁에서 흙을 차며 뛰어다녔다. 한 아이가 장난삼아 돌을 차올리다가 청운 쪽으로 굴러보냈지만 청운이 살짝 몸을 옆으로 비키자 돌은 길가의 풀숲에 박혔다. 아이는 잠시 청운을 올려다보더니 금세 친구들을 쫓아 달려가 버렸다. 청운은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도 한때는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산을 뛰어다니던 소년이었음을 떠올렸다. 그때는 세상이 어디까지인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눈앞에 있는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의 발은 산을 벗어나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사부의 마지막 눈빛과 유언이 그의 등을 밀어내고 있었다. 해가 중천을 넘기려 할 즈음 길 위의 사람들 숫자가 눈에 띄게 많아지기 시작했다. 먼지 섞인 공기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더 자주 들리고 짐을 가득 실은 수레들이 줄지어 움직였다.
곳곳에는 무기를 찬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검을 허리에 찬 무인, 철편을 어깨에 맨 외공수, 긴 장창을 들고 이동하는 호위병들. 청우는 그들의 발걸음을 보며 사부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무의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해 보려 했다. 저 사람은 허리가 곧게 서 있고 걸음마다 기운이 끊기지 않는다. 내공이 어느 정도 쌓인 무인이다. 저 사람은 팔과 어깨에 힘이 몰려있네. 검보다는 주먹이나 돌을 다루는 외공 위주의 무공을 수련했겠지. 사부는 늘 말했다. 상대의 첫걸음만 보고도 그 사람의 길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하기 전에, 이름을 알기 전에 몸이 먼저 이야기하는 법이다. 청우는 그 가르침을 떠올리며 길 위의 사람들을 훑었다. 아직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몸이 조금씩 상대를 읽는 법을 익혀가고 있었다. 이 길 위에 있는 수많은 발걸음 중 자신과 마주치게 될 인연이 누구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한나절쯤 더 걸었을 때였다. 멀리 지평선 끝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윤곽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것이 산인지 성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거대한 도성임을 알 수 있었다. 높은 장벽이 마치 산맥처럼 이어져 있었고 그 위로는 수많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깃발마다 새겨진 문양은 제각각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의 거대한 문양이 도성을 장악하고 있었다. 무린맹의 상징. 천하의 무인이 한 번쯤은 바라보는 자리. 강호의 질서와 규칙을 관장하는 의회의 중심. 사부가 불빛이 희미한 오두막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주던 그 이름이 지금 청운의 눈앞에서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청운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늦추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밤마다 사부가 들려주던 이야기 속의 장소가 고작 몇 걸음 앞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 성문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들의 수는 더 많아졌다. 수레를 이끄는 상인, 각지에서 도착한 문파의 제자들, 이를 호위하는 무인들, 무린맹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몇몇 행인들은 먼 곳에서 함께 온 동료들과 어깨를 걸고 웃으며 걸었고 일부는 긴장한 기색으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이곳으로 오는 이들 중 상당수는 천하십 검대회와 관계가 있을 터였다. 성문 앞에는 기다란 줄이 만들어져 있었다. 무린맹의 문지기들은 방문 목적과 신분을 확인하고 사람들을 안으로 들였다. 어떤 이들은 문패나 문파 깃발을 내보이며 빠르게 통과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한참을 더 검문받기도 했다. 줄은 느리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강물처럼 조금씩 안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청우는 줄의 끝을 찾아 조용히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그의 옆에는 튼튼한 체구의 상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커다란 보따리를 메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허리까지 오는 종자를 데리고 온 무인이 서 있었다. 소년 종자는 청운을 힐끗거리며 몇 번이나 쳐다보았다. 청운은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말은 걸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 드디어 청운의 앞에 성문을 지키는 무인 한 명이 섰다. 그 무인은 무린맹의 문양이 새겨진 장삼을 입고 있었고 눈빛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스며 있었다. 그는 청운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 짧게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청운은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다. 산골 촌부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무린맹에서 연다는 천하십 검대회의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무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초라한 행색의 소년과 등에 맨 낡은 상자를 번갈아 보았다. 허리에는 작고 검소한 검집 하나가 매달려 있었지만 겉보기에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해 보였다. 문파는 아직 없습니다. 청우는 솔직하게 답했다. 이름만 적당히 꾸며낸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통할 것 같지 않았다. 사부도 늘 말했다. 거짓으로 세운 첫 걸음은 반드시 언젠가 발목을 잡는다고. 무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청운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더 깊게 묻지 않았다. 천하십 검대회를 앞두고 이곳을 찾는 이들은 비단 명문제자들만이 아니었다.
어느 도장, 어느 촌락에서든 한두 명씩은 자신의 손에 쥔 검을 믿고 세상에 도전하는 이들이 나오기 마련이었다. 예선전에 신분을 따지는 자리는 아니다. 안으로 들어가라. 다만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곳은 강호다. 네가 선택한 길이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겪든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청우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사부가 떠나던 날 봉분 앞에서 스스로에게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성문 안쪽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바깥의 잡다한 소음이 벽에 막혀 희미해진 대신 안쪽에서는 또 다른 규칙의 소리들이 들려왔다. 규칙적으로 내리치는 목검과 죽도의 소리, 통일된 구호에 맞춰 움직이는 제자들의 발소리, 어딘가에서는 장로들이 제자들을 호통치는 낮고 굵은 목소리들이 교차했다. 무림맹 본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였다. 여러 개의 건물이 구획처럼 나뉘어 있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넓은 마당들이 펼쳐져 있었다. 어떤 마당에서는 검법 수련이, 또 어떤 마당에서는 내공 수련이, 다른 곳에서는 경공을 연마하는 모습이 보였다. 학생들을 이끄는 사범들의 복장은 각 문파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만큼은 무림맹의 규율을 따르는 듯했다. 청우는 처음 보는 장관에 잠시 숨을 삼켰다. 그는 사부에게서 강호와 무림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많은 무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움직이는 광경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검노와 내공이 뒤엉켜 마치 거대한 물결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가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가자 중앙광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석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검을 쥔 무인이 하늘을 향해 검끝을 겨누고 있는 형상이었다. 석상의 발치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무인의 길은 스스로의 검으로 연다. 청우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사부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두막 앞마당에서 매일같이 목검을 쥐고 단순한 배기를 반복하면서도 그 단순함 속에서 묵직한 진실을 찾으려 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사부는 화려한 검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한 번 휘두른 검에 자신을 온전히 실어야 한다고 했었다. 그 말과 이 문장이 어쩐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광장 주변에는 이미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다. 각 문파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깃발 아래 모여 서 있었고 장문인이나 장로급 인물로 보이는 이들이 그들 앞에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중소 문파들 중 일부는 긴장한 기색으로 서로의 문파를 구경하고 있었고 일부는 아예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듯 과장된 움직임으로 몸을 풀고 있었다. 청우는 조용히 광장의 한쪽 가장자리에 섰다. 그는 어느 문파의 깃발 아래에도 서 있을 수 없었다. 종남청객이라는 이름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고 종남파의 문양은 그의 상자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그가 앞으로 어디에 서게 될지, 이 광장 어디쯤에 이름을 남기게 될지는 이제부터의 일에 달려 있었다. 잠시 후 광장 한쪽에서 강렬한 기운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청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깊은 청색의 도포를 걸친 소년이 한 무리의 제자들 사이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같은 복장을 한 문파 제자들이 뒤따르고 있었지만 그들 누구도 그 소년만큼 빛나지 않았다. 그 소년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고 여유로웠다. 주변의 시선과 기운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서도 결코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지니고 있었다. 허리에는 번개를 연상시키는 문양이 은사로 새겨진 검집이 매달려 있었다. 그가 지나가는 길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씩 붙었다 다시 떨어졌다. 청운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였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낯선 자극이었다. 소녀는 청운이 서 있는 쪽과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뒤쪽에는 청성파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하늘을 향해 곱게 솟은 산을 형상화한 문양에 푸른 색채가 강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사부가 들려주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던 이름. 강호에서 검을 다루는 자들 중
돌을 숭상하는 길 위에 선 이들이 모였다는 곳. 청성파. 그 소녀는 천례였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강호에서 자신과 겨루게 될 상대를 미리 가늠하듯 광장을 가로질러 두리번거렸다. 청운과의 거리는 그리 가깝지 않았지만 잠시 동안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청운은 마치 자신의 전신을 관통해 오는 듯한 냉정한 평가의 눈빛을 느꼈다. 천뢰의 시선에는 호기심도 경계도 감탄도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둘로 나뉜 세상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자신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겨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청우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숨을 고르려고 했다. 그는 아직 아무 문파에도 속하지 않은 무명의 소년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10년의 수련과 사부의 가르침이 이 한순간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천례는 곧 시선을 돌렸다. 청운에게 특별히 관심을 둔 것 같지는 않았다. 그에게 있어 지금 이 광장에 서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이름도 없는 얼굴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청운의 가슴 속에는 방금 스쳐간 그 눈빛이 오래도록 남았다. 언젠가 반드시 맞부딪히게 될 사람. 하늘의 번개와 구름이 서로를 향해 몰려오는 것처럼 피할 수 없이 마주서게 될 검. 광장 한편에서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천하십 검대회 예선에 앞서 열린 첫 집결의 신호였다. 청우는 허리춤의 검집을 가만히 눌렀다. 검은 아직 잠잠했지만 그 안에 깃든 청명한 기운은 조금씩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다. 사부가 남긴 길과 종남이라는 이름에 새겨진 검로,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길. 모든 것이 이곳에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무림맹 본부의 광장은 해가 높이 떠오를수록 점점 더 뜨거운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새벽녘까지 차갑게 남아있던 돌바닥은 햇빛을 받아 은은한 열기를 머금었고 그 위에 모여든 수백 명의 참전자들은 긴장과 기대를 좁은 공간 안에 압축된 기세처럼 뿜어내고 있었다. 강호의 공기가 이토록 묵직하고 이토록 생생하게 몸에 와닿는 것은 청운에게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청운은 광장 한편에 서서 멀리 보이는 거대한 바위를 바라보았다. 그 바위 하나가 오늘 예선을 상징하고 있었다. 단공석. 사부가 가끔 입술 끝으로만 언급하던 이름이었다. 검술이나 무공의 화려한 이름들은 잘 떠올리지 못하던 사부였지만 이 단공석만큼은 간단하지만 무척 정직한 놈이지라며 씁쓸하게 웃곤 했다. 그 단공석이 지금 청운의 눈앞에 있었다. 흑빛과 회색빛이 섞인 것처럼 보이는 바위는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머금은 듯 거칠고 단단했다. 바위의 겉면은 울퉁불퉁했지만 어떤 곳은 날이 선 듯 매끄럽게 깎여 있었다. 무림맹에서는 이 바위를 1000년 전부터 보관해왔다고 했다. 이 단공석은 내공을 담아 타격해야만 반응하는데 타격을 받은 깊이에 따라 무인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수련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검증법이었다. 청우는 단공석을 바라보며 사부가 가르쳐준 첫 가르침을 떠올렸다. 검은 단순해야 한다. 무인은 군더더기를 버려야 한다. 몸이 기억하는 단순함이야말로 가장 깊은 이치를 품는다. 화려한 기운을 휘둘러 아무리 요란을 떨어도 결국 바위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벗겨져 버린다. 바위는 거짓을 허용하지 않는다. 광장 한가운데로 어느덧 인파가 더 많이 몰려들었다. 중소문파들은 모두 자신들의 위치를 표시한 깃발 아래에 모여 열을 맞추고 있었다. 깃발 아래로 보이는 다양한 무인들은 각자 다른 특색과 무공을 지니고 있었고 그들의 내력을 억누르는 기운이 공기 속에서 쓸려갔다. 광장의 분위기는 높아지고 있었다. 어떤 제자들은 자신감이 넘쳐 씩씩하게 호흡했고 어떤 이들은 두 손을 움켜쥐고 입술을 깨물며 긴장하고 있었다. 무림맹의 장로가 광장 중앙에 올라섰다. 그는 한마디 말도 하기 전에 존재만으로 광장의 공기를 다스렸다. 잠시 정적이 떨어졌다. 그리고 장로가 낮지만 깊은 울림으로 말문을 열었다.
천하십 검대회 예선,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 한마디는 광장 전체의 숨을 멈추게 했다. 청운의 심장도 서서히 박동을 올렸다. 장로는 손을 들어 단공석을 가리켰다. 저 단공석은 힘을 감추지 않는다. 과장도 허세도 통하지 않는다. 지닌 만큼만 드러내고 드러낸 만큼만 인정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 문파는 제자 한 명씩 나와 바위를 타격한다. 바위에 남는 자국의 깊이에 따라 통과 여부를 가른다. 문파들의 속삭임이 단숨에 높아졌다. 동문파의 제자들은 서로의 손등에 남은 도큰을 바라보며 킬킬거리며 웃었고, 암기문파에서는 기묘한 표창을 손가락 사이에서 굴렸다. 호표문이라 불리는 남부의 호위 전통 문파는 근육질의 제자들이 단단한 가죽, 갑옷을 입고 조용히 심호흡을 반복하고 있었다. 청운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각 문파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기세와 특색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종남파만은 싸늘한 침묵 속에서 사라져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오직 바람과 사부의 가르침만 남아 있었다. 장로가 다시 말했다. 첫 번째 동문파. 동문파 제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검을 대신에 손끝에 맺힌 녹빛 기운이 바위에 닿자 바위는 마치 부식되듯 끓어오르며 움푹 패였다. 사람들은 작은 감탄을 흘렸다. 역시 동문파의 도끼. 어느 정도 실력은 되는군. 그러나 장로는 감정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통과. 이어 암기문파의 제자가 나왔다. 그는 단공석 앞에서 잠시 집중하더니 손끝에서 날카로운 기운을 응축했다. 마침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바위를 정면으로 쳤다. 팍! 바위가 깊게 갈라졌다. 날카로운 은빛 기운이 부딪히며 바위를 가르는 듯한 소리가 광장에 울렸다. 장로는 단호하게 말했다. 통과. 호표문이 나왔다. 그들의 제자는 검을 쓰지 않았고 두 주먹만 쥐고 앞으로 나섰다. 내공이 온몸에서 진동했다. 허으아! 우레 같은 기세와 함께 단공석을 전력으로 내려쳤다. 바위가 낮게 울리며 한 뼘 이상 깊게 파였다. 통과.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감탄과 두려움을 동시에 내뿜었다. 각 문파들은 서로를 경계했고 어떤 문파는 숨겨온 실력을 드러내며 사람들의 기대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드디어 장로의 시선이 청성파가 서 있는 방향으로 향했다. 다음 청성파. 사람들은 갑자기 술렁였다. 광장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 일부 문파 제자들은 단공석을 보는 시선을 거두고 청성파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침을 삼켰다. 천뇌였다. 그는 주변의 시선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자신이 이 광장에 서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의 청색 도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가 바위를 향해 걸어나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청우는 본능적으로 숨을 크게 쉬었다. 그 기운은 검기가 아닌 번개의 기운이었다. 번개는 빛과 속도, 폭발의 순간에서 피어난다. 천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지만 바위와 가까워질수록 그의 발 아래에는 아주 약한 전류 같은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검을 뽑지 않고 대신 손바닥을 들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에 미세한 청백색의 번개가 파지직하고 일었다. 그리고 단공석을 내리쳤다. 쾅! 바위 전체가 울렸다. 지면이 떨릴 정도였다. 바위에 남은 자국은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였다. 직선으로 깊게 파인 자국은 바위의 중심을 거의 꿰뚫다시피 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저게 인간의 손이냐? 청성파는 역시 대단하군. 그러나 천뢰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돌아섰다. 아주 짧은 순간 그의 시선이 광장 끝에서 조용히 서 있는 청운과 스쳤다. 냉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 관심도 경계도 아닌 무관심 속의 우월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눈빛은 청운의 몸 안에서 서서히 증오와 결의를 동시에 피워냈다. 청운은 그 시선을 받으며 손을 조용히 움켜쥐었다.
사부의 가르침이 마음속에서 울렸다. 화려한 기운은 오래가지 않는다. 단순한 검이 가장 깊다. 그때 장로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르며 울렸다. 다음 예선자는 이름 없는 참가자. 사람들이 속삭였다. 문파 소속이 없어. 바보인가? 이런 대회에 이름도 없이? 장로가 명부를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읽었다. 청운. 청운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드디어 그의 이름이 강호에 처음 울려 퍼진 순간이었다. 그는 단공석 앞으로 걸어나갔다. 장소는 넓었지만 그가 느끼는 압박은 단공석과 자신 사이에 깔린 길이 전부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관통했다. 호기심, 조롱, 의심, 경계.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산골 소년 시절과는 다른 무게로 떨어졌다. 청우는 완전히 고요해지기 위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사부의 말을 떠올렸다. 검은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게 베어라. 숨이 닿을 때까지 단 한 번의 배기를 쌓아라. 그는 아주 천천히 목검을 쥐듯 손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부가 준 검이 있었다. 검은 아직 봉인된 상태였지만 그 검의 존재만으로도 가슴 한가운데에 단단한 중심이 세워졌다. 청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공을 서서히 운기했다. 그의 몸 안에서 은은하게 흐르는 기운이 손끝까지 뻗었다. 소리도 번개도 도끼나 화려한 기운도 없었다. 그저 잔잔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 그는 앞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마침내 단공석 앞에 섰다. 바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청운의 내면을 완전하게 비워냈다. 그는 손을 들었다.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 사부에게 배운 단순한 검로의 핵심. 근력보다 흐름, 기세보다 중심, 화려함보다 침착. 청우는 숨을 내쉬며 손바닥을 단공석을 향해 곧바로 내리쳤다. 콰직. 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단공석의 표면이 깊게 파였다. 사람들의 눈이 흔들렸다. 무모야. 저게 화려한 기운도 없이? 어떻게 저 깊이가 나오지? 단공석에는 번개도 없었고, 도끼도 없었고, 주먹의 폭발력도 없었다. 오직 한 번의 단순한 내공 타격. 그러나 그 깊이는 청성파의 천뢰보다 얕았지만 다른 모든 문파보다 정확하고 단단한 깊이를 가진 자국이었다. 장로는 놀라지 않은 듯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통과. 광장에 바람이 불어왔다. 청운의 머리카락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 순간 천뢰가 멀리서 청운의 깊게 패인 자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미세하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청운이라는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승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천하십 검대회는 지금 막 진짜로 불이 붙기 시작했다. 단공석을 내리치던 순간의 감각은 너무도 짧았지만 그 여운은 청운의 몸 안에서 오래도록 사그라지지 않았다. 손바닥이 바위에 닿을 때 살과 돌 사이에는 단 한 겹의 숨결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내공은 허투루 흩어지지 않고 곧바로 직선으로 흐르며 마치 한 줄기 물이 바위를 찾아 스며들 듯 단단한 표면 아래로 파고들었다. 바위는 크지 않은 소리를 냈다. 천뢰가 내리쳤을 때처럼 번개 같은 폭음도, 외공 문파 제자들이 주먹을 내리꽂던 때처럼 땅을 울리는 진동도 없었다. 그저 낮고 둔탁한 소리가 한 번 깊게 울렸다. 그리고 단공석의 표면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먼지와 작은 조각들이 떨어지며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어두운 신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 자국을 향했다. 깊었다. 하지만 그 깊음은 한 번에 찍어낸 폭력적인 꿰뚫음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한 줄의 흐름이 바위를 관통한 것처럼 보였다. 단공석 위의 자국은 다른 이들이 남긴 상처와 달랐다. 어떤 이는 표면만 크게 패였고 어떤 이는 옆으로 갈라뜨리듯 금을 냈다.
그러나 청운이 남긴 자국은 폭은 좁지만 밑으로 곧게 떨어지는 듯한 형상이었다. 바위가 거부하려 했던 힘이 점점 밀려 내려가다 끝내 한 점에서 멈춘 것처럼 광장은 잠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자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디서 온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름 없는 소년. 낡은 상자를 등에 메고 사부의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아이가 남긴 상처였다. 무림맹 장로는 단공석 앞까지 걸어 나왔고 표면에 남은 자국들을 천천히 살폈다. 그의 손끝이 바위 위를 쓰다듬을 때 그 손에는 세월 동안 축적된 수많은 무공의 기억과 감각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이전에 남은 독의 흔적, 폭발적인 왜공의 흔적, 암기에 예리한 찌름이 남긴 상흔들. 그것들 사이에 청운이 남긴 자국은 마치 오래전 한 번쯤 본 적 있는 어떤 검노를 떠올리게 하는 결을 품고 있었다. 장로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길게 머물게 하지 않았다. 무림맹의 장로로서 이 자리에서는 특정한 감정을 흘려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 통과. 그 한마디로 판정이 내려지자 되돌려진 웅성거림은 곧 강호 특유의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저 아이, 대체 어디서 온 거지? 명문 제자의 수련은 아닌 것 같은데 검노가 묘하군. 저렇게 바닥까지 찍어박는 힘이라면 기본 내공이 가볍지 않아. 누군가는 평가했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하며 질투를 삼켰다. 일부 문파의 장로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청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만은 아니었다. 가능성이 보일 때 강호의 눈은 언제나 그 방향으로 한 번쯤 향하기 마련이었다. 특히 자신의 문파에 아직 차세대 간판이 없는 이들에게 이름 없는 천재는 언제나 탐내고 싶은 존재였다. 하지만 청우는 그 시선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그의 온 신경은 아직 손바닥에 남은 감각과 단공석의 표면에 남은 자국에 쏠려 있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돌려 조금 전 천뢰가 남긴 자국과 자신의 자국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천뢰의 자국은 깊고 날카로웠다. 마치 번개가 바위를 내리꽂은 자리처럼 중심부를 세게 찍고 지나간 형상이었다. 그 주변으로는 미세한 금들이 뒤엉켜 있었다. 너무 강한 힘이 한 번에 부딪히며 바위의 내부까지 흔들어 놓은 결과였다. 반면 청운이 남긴 자국은 더 단순했다. 겉에서 보면 그저 좁은 선 하나가 바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장로가 손끝으로 느꼈듯 그 자국은 바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천천히 끝까지 밀고 내려간 흐름의 결과였다. 우직하군. 그리고 끈질기지. 어디선가 오래전에 종남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 노인이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그렇게 평했다. 입 밖으로는 내지 않은 말이었다. 청우는 천뢰의 자국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 안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나는 분명한 열패감이었다. 자신의 힘이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다. 천뢰의 자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 상처였다. 청운의 자국은 그 옆에 조용히 자리한 묵묵한 선에 불과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자부심이었다. 지금의 자신에게 허락된 힘과 검노로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진실한 한 번을 바위에게 던졌다. 그 한 번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의 몸이 잘 알고 있었다. 예선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청우는 뒤로 물러나 광장 한쪽에 섰다. 다른 참가자들의 타격이 이어지며 단공석에는 자국이 하나, 둘 더해졌다. 어떤 이는 광대한 기세로 바위를 덮었고 어떤 이는 묘하게 비틀린 각도로 기운을 실어보았다. 그러나 일정한 기준을 넘지 못한 이들은 표면에 겨우 긁힌 자국만 남긴 채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야 했다. 장로는 감정 없이 선언했다. 탈락, 탈락, 통과. 그 세 글자가 참가자들이 지난 날을 가르고 미래를 가르고 자존심을 갈랐다.
그 사이사이에서 청우는 자신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 조심스럽게 가늠해 보았다. 저희들은 내공이 얕다. 저희는 기세는 있지만 흐름이 끊겨. 어디까지나 한순간만 강한 힘이야. 하지만 저 사람들 중 누구와 맞붙어도 방심하면 베일 수 있다. 사부는 언제나 말했다. 강호에는 자신보다 약한 자도 무수히 많지만 자신을 베어넘길 기회를 한 번쯤은 품고 있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그 말이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예선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단공석에는 여러 문파의 흔적이 층층이 쌓였다. 바위 한가운데에는 천뢰의 깊은 자국과 그 옆에서 조용히 내려앉은 청운의 자국이 마치 대비를 이루듯 나란히 함께 남아있었다. 광장 위쪽에서는 무린맹의 일부 고위 무인들이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 몇은 종남이라는 이름과 인연이 있었고 몇은 그 이름을 오래전에 잊어버린 사람들 뿐이었다. 한 장로의 눈이 문득 청운의 등을 향해 머물렀다. 상자를 맨 그 등. 풍경 속에 어느 한 자락처럼 조용히 서 있지만 언젠가 바람을 타고 움직일 것만 같은 등. 그는 자신의 눈을 한번 가볍게 감았다 떠올렸다. 오래전 천마대전 직후 종남의 검이 보여줬던 검노를 문득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설마.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끝까지 잊지 않았다. 확신할 수 없는 추측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무린맹의 장로로서의 자세가 아니었다. 예선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광장에는 선택받은 이들과 떨어진 이들의 공기가 얇게 갈라지고 있었다. 통과한 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탈락한 자들은 입술을 깨물고 혹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광장을 떠났다. 일부는 아직 칼집을 두드리며 분노를 사겼고 일부는 다음 기회를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다. 청우는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손바닥에는 단공석을 내리칠 때 생긴 가벼운 상처가 남아 있었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살이 붉게 벗겨져 있었다. 그는 그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그 움직임은 어느새 검을 쥘 때의 자세와 겹쳐지고 있었다. 이 손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벽과 마주치게 될까? 단공석은 그 벽들 중 가장 첫 번째일 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바위를 다시 바라보았다. 자신이 남긴 자국이 천뢰의 자국 옆에서 묵묵히 빛을 잃지 않고 서 있었다.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천뢰의 상처가 세상에 알려질 이름일지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 자신이 남긴 이 좁은 선 하나도 언제 어디선가 다시 언급되리라는 예감이 아주 작게 마음 한 구석에서 피어올랐다. 예선이 모두 끝난 뒤 무린맹의 관리들은 단공석에 남은 자국들을 정리했다. 표면은 지워지지 않지만 각 자국의 위치와 깊이, 형상은 모두 기록을 통해 남겨졌다. 명부 한쪽에는 간단한 몇 줄이 새로 적혔다. 이름 청운, 소속 미상, 평가 내공 운용 단순 정직, 기세보다 신부를 파고드는 힘, 출신 불명, 예선 통과. 청운은 그런 기록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광장의 끝자락에서 북소리가 멎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곧이어 본선 토너먼트 참가자들의 명단이 호명될 것이고 각 문파의 대표들과 이름을 알려야 할 무인들이 지정될 것이다. 종남파라는 이름은 아직 그 어디에도 없었지만 언젠가 그 이름이 이명부의 한편에 자리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는 그런 날을 막연한 꿈이 아니라 사부에게 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단공석과의 첫 대면은 끝났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광장 한 구석, 청성파의 자리에서 천뢰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는 다른 이들의 예선 결과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지만 단공석에 나란히 박힌 두 개의 자국만큼은 마지막까지 눈에 담았다. 번개의 상처와 구름이 전묵처럼 남긴 선. 언젠가 저 선이 자신의 번개를 가로지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무의식 어딘가를 살짝 건드리고 지나갔다. 그러나 천뢰는 아직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다. 광장 위로 바람이 불었다. 단공석의 표면을 스치고 지나가며
수많은 상처 사이로 먼지를 날렸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검노의 시작과 강호의 첫 벽을 넘어선 한 소년의 흔적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무림맹 광장의 예선이 끝난 뒤 광장은 서서히 정리되고 있었지만 흩어지는 소리들은 오히려 더 분주하게 얽혀 있었다. 방금까지 단공석 앞을 가득 메웠던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각 문파의 제자들은 자신이 남긴 성적을 평가하며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표정마저 감추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청우는 조용히 광장의 끝을 향해 걸었다. 명부에 기록된 한 줄의 글자 통과라는 한 글자만으로도 그는 스스로의 숨을 가다듬어야 했다. 사부에게 받은 가르침을 세상 앞에 처음으로 내보인 순간이었고 그 결과는 그의 예상 이상으로 많은 시선을 끌고 있었다. 그러나 청우는 그 시선들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아주 선명하게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기운을 느꼈다. 바람이 흐르듯, 그러나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긴장감. 은은한 청백색의 번개 같은 기운이 공기 속을 가르는 느낌. 청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광장 중앙을 향해 걸어오는 청성파의 일행. 그들 가운데 가장 앞에 선 청색 도포의 청년이 여유롭고도 무심한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천뇌였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발끝에서 아주 미세한 전류가 바닥 위를 스치는 듯했다. 광장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몸을 돌렸고 다른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 이미 예선에서 보여준 그의 실력은 모두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주고 있었다. 청우는 주변 공기가 약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답답한 기운이 가슴을 눌렀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천뢰는 곧바로 청운 앞에서 멈췄다. 두 사람 사이에는 호흡 소리가 들릴 듯 말 듯한 거리만 있었다. 그 거리는 긴장 속에서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천뢰는 청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조롱도 호기심도 아닌 차갑고 정확한 평가였다. 그는 산골 출신의 옷차림을 한 청운의 모습에서 특별한 문파의 기색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단공석에 남은 그 선명한 자국만큼은 무시할 수 없었다. 천뢰는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청운이 먼저 무엇인가를 말하길 기다리는 듯한 침묵이었다. 하지만 청운 역시 말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말은 검보다 느렸고 사부에게 배운 첫 가르침이 바로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침묵은 길어졌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천뢰의 눈매가 아주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청운의 등 뒤에 맨 상자를 힐끗 바라보았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단공석을 깊게 가른 흐름이 그 상자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천뢰는 고개를 들어 청운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이름이 청운이라 했던가. 목소리는 낮고 강했다. 청운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름 정도야 누구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천뢰는 그런 청운의 태도에 어딘가 불쾌함을 느꼈다. 말하지 않는 침묵이 기세를 꺾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는 턱을 아주 조금 들어올렸다. 그의 태도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나 하느냐라는 의미가 분명했다. 천뢰는 번개 같은 눈빛으로 청운의 자국이 남은 단공석을 향해 시선을 한번 보내고는 말했다. 내 자국은 나쁘지 않았다. 그 말은 칭찬도 존중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한 평가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주변의 공기를 흔들었다. 사람들이 속삭였다. 저 천뢰가 누군가에게 평가를. 저건 인정이 아니지 않나? 그래도 말한 것 자체가 드문 일이야. 청우는 천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사부의 가르침을 지키려는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천뢰는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말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공기 속의 전류 기운이 살짝 일렁였다. 내 옆에 서기엔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는 그것을 단순한 사실처럼 말했다. 그리고 뒤돌아가려는 찰나
청운의 손이 아주 천천히 움켜져 들어갔다. 딱히 경계도 분노도 아닌 사람의 본능에 가까운 반응이었다. 그 미세한 반응을 천례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멈춰섰다. 그리고 청운을 옆눈으로 바라보았다. 청운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자체가 천례의 기세를 흔드는 미묘한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저 눈빛 뭐지? 천례는 그렇게 생각했다. 보통 강호에서 자신보다 약한 이는 두 부류다.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에게 기대거나. 그러나 청운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 두려워하지도 기대지도 않았고 무모하게 덤비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는 천례를 이해하려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천례를 잠시 멈추게 했다. 천례는 입술을 아주 약하게 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본선에서 네가 올라온다면 그때 다시 보자. 그는 다시 청백색의 전류 같은 기운을 남긴 채 청성파의 무리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천례가 지나간 자리는 마치 잠시 번개가 지나간 흔적처럼 공기만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청우는 그 자리를 가만히 서서 바라보았다. 천례의 발걸음이 사라져가는 방향을 향해. 그 눈빛 안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아주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경쟁. 그리고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나아가야 할 목표. 사부에게 배운 검로는 단순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이제 누군가를 향해 뻗을 방향을 찾으려 하고 있었다. 천례라는 이름은 이 순간 청운의 삶에 처음으로 제대로 새겨졌다. 천례가 사라진 뒤에도 광장 한가운데에는 묘한 정적이 남아 있었다. 천례와 마주 서 있던 그 짧은 순간의 무게가 청운의 가슴 안에서 아주 느리게 가라앉고 있었다. 그가 돌아간 자리는 여전히 전류가 스친 듯한 공기의 긴장감만 남아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이 스친 공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갈라져 그 안에 남은 잔향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청운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천례에 떠나는 등 뒤는 자신감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실히 진짜 강한 자의 기운이 있었다. 그러나 그 기운을 마주한 청운의 가슴 속에는 패배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도전이었다. 단 한 번도 산골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감정. 사부와의 수련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목표. 일생 동안 자신을 넘어야만 하는 상대가 생긴다는 것. 그 감정은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청운의 내면을 선명하게 밝혔다. 잠시 뒤 천례가 있던 곳을 뒤이어 지나가던 청성파의 한 제자가 청운의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천례만큼 강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청성파의 제자답게 날렵하고 예리한 기운을 띠고 있었다. 그는 천례의 눈짓을 대신해 청운을 위아래로 훑으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천례 사형에게 무시는 받았겠지만 그래도 내 자국은 좀 특이하긴 했지. 그 제자 역시 예선을 통과한 실력을 가진 자였다. 그러나 그가 청운을 무시하는 말투 속에는 경계와 질투가 묻어 있었다. 청운은 그 제자를 보지 않았다. 그냥 천례가 사라진 방향만 바라보았다. 그 태도에 청성파 제자의 눈썹이 꿈틀했다. 흥, 잘난 척은 본선에서 그냥 떨어지지나 마라. 그가 떠나가는 발걸음은 다소 거칠었다. 그러나 청운은 그조차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단 한 사람, 천례만이 깊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광장에서는 예선 후의 정리가 계속되고 있었다. 문파 대표들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 탈락한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문파 깃발 뒤로 돌아갔다. 통과한 자들은 서로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거나 상대의 공격을 평가하며 앞으로의 본선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 소리, 그 열기, 그 흩어진 기운의 파편들 사이에서 청운은 잠시 혼자 서 있었다. 그러나 고독이나 외로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산골에서의 10년 동안 그에게 진짜 외로움은 익숙한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강호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이 고독은
결코 산골에서의 고독과 같지 않았다. 이 고독은 시작의 고독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부의 유언에서 비롯된 길이었다. 청우는 등을 조심스럽게 돌려 천천히 광장 밖으로 걸어갔다. 광장 한켠에 서 있던 무림맹 관리가 종이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예선 통과자 명단, 본선 장소 안내, 내일부터 진행되는 본선 일정 확인하시오.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청우는 뒤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그는 밀치지도 않았고 앞으로 비집고 들어가지도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 하나가 청운의 이름을 확인하고 작은 두루마리를 건넸다. 그 두루마리에는 단 4줄만 적혀 있었다. 이름 청운, 예선 단공석 통과, 본선 조 배정 미정 예선 성적 반영 후 공지 예정, 집합장소 무림맹 중앙연무장. 청운은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조용히 접어 품 안에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사부의 가르침을 강호에 증명할 첫걸음이었다. 종남파의 검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는 첫날이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천뢰와의 첫 결전을 향해 나아가는 운명의 발걸음이기도 했다. 광장을 벗어나며 청우는 사부의 유품을 담은 상자를 가만히 만졌다. 상자 안으로 아주 희미한 청명한 기운이 그의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그 기운은 말하지 않아도 되었다. 사부는 늘 필요할 때에만 말했고 그의 검은 언제나 조용한 기세로 진실을 전했다. 그 조용한 기운이 지금 청운의 등을 밀고 있었다. 사부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아주 가볍게 울렸다. 단순하게 배워라, 청운아. 하늘 아래 모든 검은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돌아간다. 청운은 느리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무림맹 본부의 숙소를 향해 걸어갔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음도, 타 문파의 속삭임도, 천뢰의 전류 같은 기운도 지금은 모두 희미한 배경음처럼 흩어졌다. 단 한 방향. 사부가 가르친 검의 흐름처럼 곱고 단단한 방향만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 오늘 단공석 앞에서 남긴 좁고 깊은 선은 천뢰의 폭발적인 상흔에 가려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그 선이 번개를 가로지를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천뢰도 지금처럼 돌아서지 못할 것이다. 청우는 조용히 손을 쥐었다 펴며 내일 열릴 본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강호는 이제 막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한 참이었다. 첫 시합. 청운의 검이 처음으로 강호의 시선을 향해 벼려졌다. 그 순간 청운은 깨닫는다. 내 검은 사부님의 검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무대 위에 울리기 시작하는데 과연 강호는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구독으로 다음화 종남 청객전 청운의 길 제5부 1010 검대회의 시작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